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66번째 시간,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자리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술은 당연히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술을 즐기고 마시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술을 내가 오늘은 술을 마시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내 판단대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를 정할 수 있기보다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 때문에 내가 굳이 원치 않는데 술을 마셔야 될 상황들이 종종 나타나는 게 또 우리 술자리의 현실인데요. 어쨌든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이기 때문에 술을 합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잘 마시고 안 마시고 또 주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는 뭐 단순히 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사용 장애라든가 의존 남용 이런 심각한 증상과 문제를 일으키는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술을 마시는 모든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소 이전 이 영상보다는 부담 없이 자유롭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술을 거절하는 방법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방법과 태도와 이런 심리 상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은 나에게 놀랍도록 관심이 없다 입니다. 자, 우리는 술을 원치 않을 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너무 서운해하거나 너무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혹은 또 이 술자리로 인해서 내가 이 인사 과정이나 아니면 뭐 거래나 거래처를 만났을 때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가 그 술을 내가 원치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된다, 마셔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해 봐도 나도 우리가 이제 흔히 모이는 술자리에서 항상 이제 술을 즐겨왔던 친구나 아니면 뭐 동료나 이런 분들이 술을 안 마신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굉장히 서운함과 굉장히 어찌 보면은 배신감과 이런 이제 그런 기분 때문에 더 권유하게 되고 또 심하면 강요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술을 마셨을 때 또 즐거워지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서운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남들은 그 순간은 당장은 누군가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했을 때 서운함을 표현할 수도 있고 좀 강권하거나 투정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술을 즐기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내가 술이 취하고 기분을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술을 안 마신다 하더라도 내가 마시고 즐기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들이 나에게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이 대세가 달라질 거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상대방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관심 갖고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우리의 본질적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절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내가 그 자리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우리가 술을 활용해서 분위기도 띄우고 뭔가 이제 어색함도 제거하고 또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의 또 신뢰감을 쌓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보조적인 수단이고, 보조적인 수단이라 하면 이게 없어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무리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못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술에 대해서 집착하고 술을 계속 마시는 분들은 내가 술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술이 없으면 뭔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 같고, 술이 없으면 그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다면 당장
분위기를 갑작스럽게 띄우거나 굉장히 높은 텐션을 유지하는 게 술자리 처음부터 그런 것들은 당장 쉽지는 않을 수 있어도 결국에 술자리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거래처 사장님 혹은 또 사업 뭐 여러 가지 인사과에서도 당장은 술을 안 마시는 것들이 뭔가 어색함과 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저함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그 사람의 평가는, 그 분위기의 결정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술이 필수적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절을 할 때는 확실하고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보통 근데 거절은 수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거절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분위기와 다수 혹은 또 개인이든 간에 내가 이 어떤 말을 표현할 때 그 표현력이, 표현 방식이 상대방 그리고 여러 가지 다수가 그 분위기가 있을 때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절할 때도 주저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그게 대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그런 것들을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감 없고 확실하지 못하고 또 주저하게 되고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거절이라는 건 내 의지고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인 경우는 큰 무리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도 됩니다. 근데 거절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 분위기와 반대되는 내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고 능동적으로 표현하셔야지, 그것들을 수동적으로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자신감 없이 내가 위축되는 표현, 위축되는 마음가짐으로 뭔가를 말씀하시게 되면 그게 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절은 네 번째, 거절은 최대한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했을 때 그 술자리에 도착해서 또 술을 주문을 하고 또 잔을 채우고 또 건배를 하는 상황까지 거의 가서서야, 아니면 누군가가 너는 왜 술을 안 마시니? 라고 물어봐서야, 그때서야 겨우 오늘은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오늘 술을 못 마실 것 같아,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 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혹은 또 다수로 하여금 납득하기 어렵고, 도리어 이 분위기를 이 개인이 흐트러뜨리는 것을 원치 않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 의지와 다르게, 내 의도와 다르게 왜 그렇게 안 마시려고 하니? 분위기가 너 때문에 망가지잖아. 혹은 다들 마시는데 넌 왜 안 마시니? 이런 식으로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도, 거절하는 분도 그렇고 거절을 당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듣는 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런 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흐린다는 거, 내가 술 하나 안 마신다고 분위기를 흐린다는 거는 굉장한 나의 착각이라는 거 첫 번째에서 우리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절을 할 때 방법은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술 자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술을 못 마실 것 같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혹은 또 카톡이나 전화상으로 우리가 단체 카톡방이 있을 때 나는 이런 상황으로 오늘 술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오늘 식사만 하고 분위기는 잘 내가 이끌어서 재밌게 잘 놀다가 올 테니까 이런 사정을 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라 라는 식으로 미리 말씀을 하셔야 상대방도 충분히 그것들을 이해하고 예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술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확률이,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자리에 가서 그 다음에 미루다가 그제서야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항상 뭘 거절할 때는 미리 말씀해 두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굳이 핑계를 대자면 간 핑계를 대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술을 거절할 때 핑계를 댑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다음날 시험이 있다, 뭐 내가 오늘은 뭐 크게 먹고 싶지 않다, 건강이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하다, 아니 뭐 치아 치료를 했다, 아니 뭐 비싼 약을 먹고 있다,
아니면 내가 술을 마시면 뭐 엄마, 아빠 혹은 또 뭐 여자친구, 부인, 남편이 싫어한다. 혹은 또 뭐 다양한 이런 이유를 들면서 술을 마시는 걸 회피하는데 그런 정도의 이유는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너무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도 그랬어. 뭐 얘는 더 중요한 일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이유가 술을 마시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주장하는 주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알코올성 치매라고 해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합리적인 판단이나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도 아, 나 요즘 알코올성 치매인 것 같아. 요즘 기억력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치아, 비싼 약물, 알코올성 치매, 뭐 중요한 시험, 일, 누군가가 싫어한다, 이런 불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감이 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알코올을 즐겨 드시는 분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술은 간에 안 좋다, 간과 직결된다 라는 생각과 라는 판단을 강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술자리에 거절할 때 굳이 핑계를 대자면 내가 지금 간이 안 좋다, 뭐 간염이다, 혹은 간 수치가 높다, 어떤 간 질환이 의심된다,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간의 이 술에 대해서는 철저히 당분간은 마시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 하는 식으로 간과 관련된 핑계를 대는 것이 또 거절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거절은 결국에는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줄 수 있습니다. 원래 누구나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와 그런 이제 흐름이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거절을 하는 사람도 혹은 또 거절을 받는 사람도 당장 그 상황이 유쾌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할 때 나는 그냥 술 안 먹어요 라고 단절시키듯이 어찌 보면 매너 없이 혹은 무례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절대 되지 않으시고 항상 정중하고 진실되게 설사 내가 그런 표현을 했을 때 너 예전에도 술 계속 안 먹는다고 했는데 혹은 또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너는 음식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때 먹었잖아. 다 했잖아. 너 걔랑은 술 먹었잖아. 근데 왜 나랑은 술 안 먹어? 이런 식의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저는 지금은 오늘 이 자리만큼은 원치 않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을 좀 공손하게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 또 그 상대방과의 향후 관계를 꾸준히 잘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잘 알아보았는데요. 언제나 술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몇 가지를 제가 한 번 더 이제 요점을 추려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보조수단입니다. 내가 이게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술이. 그래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철저히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생활이나 삶이나 유흥이나 즐거움에 있어서 결코 이게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설사 술은 아무리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분위기가 뭐라고 하든 뭐 대세가 뭐라고 하든 나의 판단입니다. 내 몸을 결정하는 것들은 주인인 나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셔야 되고, 설사 만약에 술자리에서 내가 술을 안 먹거나 거절해서 내가 뭔가 분위기가 망쳤다든가 불이익을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승진이 안 됐다든가 거래처와 거래가 틀어졌다든가 이런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은 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내 능력의 문제, 내가 파는 그 물건의 퀄리티와 품질의 문제인 거지 결코 그거를 술로 핑계를 혹은 책임을 전가하실 이유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술에 대해서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시면 오늘은 방법보다는 마음가짐,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 술은 철저히 보조수단이라는 거, 또 그리고 술은 거절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어설프게 혹은 또 굉장히 이제 수동적으로 끌려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견을 확실하게 관철시키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거절은 최대한 빠르게 사전 작업이나 미리 다 얘기하고 공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술에 핑계를 굳이 댄다면
간 관련한 질환이나 이런 수치나 검사를 핑계를 대라는 것, 그리고 거절은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해서 정중하게 하라는 것. 이 6가지 잘 기억해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건강하고 슬기로운 술자리를 하시기를 바라고, 술을 이제 드시지 않아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환자분들, 중독자분들은 술을 사회적으로 좀 끊어내는데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